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펜슬이라는 무료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드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일단 제가 진행을 시켜놓고 여러분들 좀 끌리시라고 영상을 좀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건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10장의 슬라이드를 저는 지금 만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펜슬이라는 도구를 소개하는 10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으라고 했고요.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땐 반드시 이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 문서를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0장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작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클로드 파워포인트를 쓰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클로드 파워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파워포인트와 클로드를 연결하는 그 작업에는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몇 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템플릿이 굉장히 판에 박은 듯 똑같고요. 디자인이 그렇다고 예쁘냐? 그럼 예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거 회사에서 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펜슬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마음껏 만드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펜슬은 무료인데, 그러면은 뭐가, 그럼 이거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무료로 할 수 있냐? 그럼 당연히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는 이렇게 엔트로피 그 구독제 아시죠? 그 클로드 구독제나 오픈AI GPT 이번에 대란 때 많이 구매하셨죠? 이 구매하신 이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200 요금제 여기다 꼽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슬이란 도구 자체는 무료고, 여기에 이제 꼽아넣는 이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있죠. 그 중에 이제 클로드 코드와 이제 코덱스, 요거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코덱스는 그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챗GPT 프로, 이 프로 계정 있죠? $200짜리 계정. 이거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독제 안에서 마음껏 얘한테 작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펜슬 설치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펜슬 설치부터 해야겠죠? 펜슬 탭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프라이싱 무료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가셔가지고, 자, 여기 있는 펜슬 익스텐션은 제가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커서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하는 이건데, 이건 오늘 안 쓸 거고요. 저는 지금 펜슬 데스크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슬 데스크톱을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새롭게 보이는 파일은 자,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전 이거 저장 좀 해놓을게요. 이거는 저장 좀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저는 new 파일을 해서, 여러분들은 요 화면에서 아마 시작을 할 건데, 아마 정확히는 요 화면은 아니고요. 이 펜슬을 아마 처음 설치하시면은 그 튜토리얼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근데 튜토리얼 화면을 꺼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그 튜토리얼을 꺼버려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튜토리얼 아무튼 나오시면은 그냥 파일에서 뉴 파일 해버리시던지 뭐 그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꺼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 뉴 파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 뉴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매번 뉴 파일 한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파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 얘가 그 다음 파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클로드 아이콘과 오픈 AI의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챗GPT 아이콘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버튼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이렇게 커넥션, 그러니까 클로드 로그인 또는 오픈AI GPT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 아래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채팅으로 이 펜슬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화면에 디자인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디자인 작업이라는 거는 흔히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쓰는 건데, 저는 이걸 오늘 슬라이드에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디자인 가이드 문서 원페이지 형태. 저는 아까 전에 그 원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일단 근데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는 걸 처음에,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색을 써야겠다, 뭐 어떤 타이포를 써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안 하고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미리 우리가 얘한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이 펜슬이라는 녀석은 이 화면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녀석을
이 녀석이든 그 안에 들어간 요소건, 그게 텍스트건, 뭐 모양이건, 뭐 도형이건, 색상이건 간에 그거를 다 컨텍스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보여지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게 이제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페이지 형태로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너무 이제 뻔하게 만들으라고 하면은 그냥 다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바이브 코딩에서 나온 디자인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으라고 할 겁니다. 2025년에 가장 핫했던 디자인의 아름다움으로 말하듯이 그냥 할게요. 약간 최강록식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핫했던 디자인의 아름다움으로 가장 핫했던이라고 하죠. 2025년에 디자인의 아름다움으로 가장 핫했던 웹사이트의 디자인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조사해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우리가 만들 건데, 이 디자인 가이드 문서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쓸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2025년에 디자인의 아름다움 가장 핫했던 웹사이트의 디자인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조사해보자 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타이포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은 엔트로픽의 디자인 원칙을 적용을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른 걸 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 디자인 원칙을 넣어달라고 해도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웹사이트에는 그 디자인 원칙이나 디자인 가이드 문서 같은 게 보통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알아서 이제 그 웹 서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코덱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챗GPT에서 좀 기능은 살짝 다른데, 얘한테 그냥 조사하라고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사를 이제 얘가 막 진행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디자인 어워드 받은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드롭박스가 이제 브랜드 1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모션이 장식이 아니라 내러티브, 스토리 진행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이 뭐 이런 건 없겠죠. 인터랙션 같은 건 없겠죠. 그래서 교차 확인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을 때 드롭박스 브랜드 1위. 그래서 얘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드롭박스 브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 디자인을 골라서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그냥 우수했던이라고 시켜볼까요? 알아서 하게. 디자인을 골라서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지금 화면에 만들어 보자. 근데 그냥 만들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 프레임이라는 게 도화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도화지에 보면은 이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00에서 600인데, 이거를 가로 보통 1024 픽셀에서 세로 5000 픽셀까지 아주 넓은 프레임에, 이걸 프레임이라고 저희가 부른다고 했죠. 프레임에 상세하게 내가 미리 어떤 슬라이드가 만들어질지 예상이 되도록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풍부하게 만들어 줘야 돼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정량 지표가 이제 뭐 해서 이제 못 골랐다라고 했는데, 추론한 것 중에 가장 우수한 거를 그냥 하라라고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우수했던 디자인을 골라가지고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지금 화면에 만들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프레임 하나를 보고 이제 사이즈를 이제 보고 나서 사이즈를 이제 아마 늘려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이즈를 확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 사이즈를 이제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디자이너들만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충 시키시면은 이 녀석이 직접 작업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때 이 녀석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펜슬이 이걸 제 생각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에이전트들,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즐겨 쓰는 이제 코드를 대신 해주는 녀석들은 그 디자인 가이드 문서 같은 거를 동작하는 걸 봤을 때 코드만 나오고 되게 어려운 텍스트만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난해함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만드는 걸 보고 나서 일단은 문서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수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디자인 문서를 만들어줬죠. 이 긴 문서 자체 이 한 덩이가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걸 만들어주려는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색상도 되게 비슷하고, 타이포그래피도 되게 비슷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우수했던 디자인이라는 이 녀석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 기준에서 이 드롭박스 브랜드의
디자인 원칙이 드러나도록 얘를 수정을 한번 해달라라고 만들어진 다음에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아마도 이건 코덱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넣어줘가지고 디자인 문서를 작성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000 픽셀까지 내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의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내용을 넣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00 픽셀까지는 얘가 맞춰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만약에 토큰이 아까우시면 중단을 한 다음에 중간에 밀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버릴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 문서 내용을 보면 그냥 더미를 넣은 게 아니라 슬라이드를 만들 때 뭘 하자, 뭘 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거를 지가 알아서 넣어준 것 같아요. 서머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롭박스 브랜드의 디자인 원칙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완전히 개편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 아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드롭박스 브랜드의 디자인 원칙이 느껴지도록 교체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 프레임을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지워버렸죠. 그래서 정리를 다 하고 드롭박스 브랜드 감성, 대담한 컬러 블록, 큰 타이포, 창의적 모듈 레이아웃으로 새 가이드를 재구성하겠다라고 해서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굉장히 힘을 줘서 만들어야 이후에 나오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 뭔가 이 서체를 자꾸 아까랑 비슷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두겠습니다. 코덱스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랑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드롭박스의 디자인 원칙. 드롭박스의 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원페이지 가이드로 이제 전체적인 수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텍스트 같은 것도 보면은 폰트가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폰트가 아까 여기 셰리프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수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롭박스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제가 드롭박스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드롭박스 디자인 시스템, 드롭박스 브랜드 가이드라인스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방식이군요. 얘네는 이거를 참고를 했을까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슬라이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를 참고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한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서체 같은 건 제가 설치된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서체는 설치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서체를 만약에 안 한 거면 충실히 반영하진 않았다.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야지 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시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아주 충실하게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다 만들어진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일단은 다시 만든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요 서체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건 아니긴 했어요. 근데 그냥 얘가 일단 준 거를 쓰겠습니다. 요거 서체 같은 건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밝은 톤의 요런 브랜드 블루라든지 서포트 옐로우라든지 그 드롭박스가 느껴지도록 조사를 좀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드롭박스의 컬러는 조금 더 많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정보가 이게 정보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들어가서 또 명확하게 보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런데 서체 값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인 것 같네요. 이거 서체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아내실 수는 없으니까 요 서체인 것 같습니다. 요 서체. 근데 이건 돈을 내고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쓰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체만 좀 한 번 더 손을 보라볼까요? 서체를 한글에서 한글 서체 중 가장 어울리면서 적합한 서체로 바꿔보자. 한글로 슬라이드를 만들 거라서 그래. 요 정도를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서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시스템 서체 중에서 찾아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좋은 서체를 골라봐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챗GPT한테 디자인 가이드 살펴보고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 조사한 결과를 집어넣는 것도 훨씬 좋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설치된 서체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한글용 슬라이드로 서체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이게 서체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서체까지 깔끔하게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체를 바꾸니까 훨씬 좋아졌죠.
제가 편집자라서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화면에서 이제 넘치는 텍스트나 한 줄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정리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자. 저는 이걸 끝까지 집착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5000 픽셀로 늘려놨는데 여기 이쯤에서 끝난 것도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얘는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얘가 가독성이 좀 해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 지금 넘쳤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해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텍스트가 좀 넘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게 이제 어쨌든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넘친다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5000 픽셀 높이로 풍부하게 보이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 문서에 표현할 다른 거 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디자이너는 아니다 보니까 조사한 걸 그냥 때려박기보다는 그냥 얘한테 좀 의존을 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콘텐츠 밀도를 올린다고 하네요. 끝까지 집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보통 우리가 화살표나 도형을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화살표나 도형 같은 건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것도 적어달라고 하겠습니다. 화살표나 도형 같은 것들을 슬라이드에서 쓰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문서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폰트 문제가 있었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 조사는 아직도 안 끝났네요. 굉장히 오래 조사하고 있네요. 제가 확장된 프로로 이제 조사하라고 했더니 아주 오래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냅두고 우리가 이거 다 얼추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건 다 집어 넣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시다 여기 지겨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슬라이드 만들기로. 5000 픽셀에 제가 채우라고 이제 집착을 했더니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얘기하겠습니다. 조사를 굉장히 오래 하는군요. 이걸 밀어놓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이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코노그래피랑 뭐 다이어그램 프리미티브스라는 섹션을 얘가 추가를 한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추가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 문서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커버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제목은 2025년 하반기 인기 있는 인공지능 탑.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커버 슬라이드를 만들겠죠. 아까 전에 처음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던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슬라이드를 위한 커버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보통 무슨 작업을 하나 시키면은 이런 거는 한 30초 내지 40초 정도 오래 걸리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디자인 시스템 문서를 하나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디자인 시스템 문서를 참고한 게 맞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썼기 때문에 잉크에다가 이 블루 이걸 썼는데 이 초록색 이런 건 우리가 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썼다라고 하네요. 그거 참고해서 커버 만든 거지?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의심이 가는 걸 물어보겠어요. 이 색상은 우리가 쓰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맞다고 하니까 요 색을 썼거든요. 필 이 색을. 근데 우리는 이 색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색상은 문서에 없었어. 코덱스가 좀 멍청한 건지 넓게 보는 능력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실 제가 지금 코덱스 토큰이 남아 돌아서 코덱스한테 시키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요거를 제가 좀 참고를 더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적용한 커버가 맞는지 점검해보고 틀렸으면 수정해 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서가 너무 길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골골댈 리가 없는데 좀 그건 이상하네요. 조사는 다 한 것 같고요. 조사를 다 시켜봤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무슨 컬러로 써라 무슨 타입으로 써라 이런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색상을 얘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그럼 20장의 슬라이드 구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단 조사부터 진행하도록 하자. 20장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줄여도 되는데 어쨌든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의 조사부터 진행하자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그 드롭박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녀석이 웹서치를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작업을 아마 진행을 바로 하기 위한
결과 발표를 저한테 해줄 겁니다. 이런 거 가져왔는데 어떤가요? 라고. 자,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추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대략 읽어보시고, 조사는 사실 여기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16장 만들도록 하자. 이때 요걸 지킬 수 있게 요걸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꼼꼼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슬라이드를 16장짜리를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구경만 하면 되겠죠? 앞에서 이제 디자인 관련된 작업을 다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얘가 진행을 해줄 거예요. 문서를 읽고 진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5년 하반기라는 뜻인가요? 제가 이런 발표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격식 있는 발표를 제가 많이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콘텐츠 슬라이드 한 장 만들고 복제해서 15장까지 확장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기 시작하고요. 목차 및 발표 흐름부터 만들어주고 있죠. 시장 현황부터 해서 탑5 분석, 도입 전략, 2026 전망. 파트 1에서는 시장과 도구를 살펴보고 파트 2에서는 실행과 리스크를 보면서 이제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슬라이드를 아마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가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잉크색을 배경에다 깔아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잉크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찍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111827이거든요. 111827을 안 쓴 거니까 이것도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얘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슬라이드면은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준 슬라이드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그 모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코덱스 친구가 보통 만들어주는 게 다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만든 거를 가지고 제가 좀 패러프레이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는 노하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코덱스로 이미 채팅창 하나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이제 코덱스밖에 못 써요. 얘가 뭐 페이지 책을 맞추겠다고 지금 다 똑같이 만들어주죠. 사실 좀 실망인데 이제 모델을 코덱스밖에 못 고르니까 이제 뉴챗을 해가지고 모델을 클로드 오퍼스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프레임을 골라서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이 디자인 가이드 문서가 난 좀 실망스러운데 드롭박스에 디자인의 철학이 느껴지는 디자인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봐. 패러프레이징해.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둬. 지우지 마.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하라는 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복제하는 그 디자인 문서를 만들으라는 얘기죠. 이 녀석이 이걸 빠르게 읽을 겁니다. 읽어가지고 드롭박스의 디자인 철학이 느껴지도록 클로드 오퍼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읽어내는 것 같네요. 레이아웃 정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확인을 했다. 대담한 색. 과감한 타이포그래피. 넉넉한 여백.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다라고 하네요. 오른쪽 빈 공간에 새 문서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다 하는 것 같아요. 빈 공간을 찾아서 이제 버전 2를 만들고 있죠. 이번에는 클로드 오퍼스 4.6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얘는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히 내려가면서 만드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냥 모델을 바꿨을 뿐인데 펜슬에선 동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요.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제 디자인 철학 어때야 된다. 그래서 얘는 다르게 만들어주죠. 제 생각에는 저는 오퍼스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PT가 제가 모델 탓을 하기 싫은데 이럴 때 이제 모델 탓을 하게 된단 말이죠.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클로드 오퍼스가 훨씬 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표현 시스템. 그래서 글자 구성. 그래서 색깔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얘는 5가지 색상을 쓰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아까 전에 위에서는 이 정도 썼다면, 그쵸? 그 다음에 타이포 대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타이포 대비도 훨씬 더 잘해주는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포를 전 이 녀석이 더 잘 쓴다라고 생각해요. 오퍼스를 제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비싸다 뭐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작업을 시켰는데도 이래요. 오퍼스 먼저 안 시켜봐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오퍼스 먼저 제가 시켜봤습니다. 사실 오퍼스는 꼭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계속 작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완성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빌드 섹션 이제 9번부터 10번, 그래서 마지막 10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일관된 디자인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4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없네요. 타입4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진행을 해준 것 같고요. 이거랑 너무 비교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으라고 이제 해서 준비를 해야겠군요. 2025년 하반기 탑5 AI 대한 슬라이드 항만 만들어 보자. 물론 아까 전에 얘가 이렇게 디자인이 다 이렇게 판에 박은데 똑같았던 것들 있죠. 이거는 제가 프롬프트를 잘못 집어넣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얘한테도 똑같이 집어넣고 모델 탓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잘 안 되면 남 탓도 한번 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얘가 훨씬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전에 얘가 16장이었으니까 저도 16장을 할까요? 그쵸? 16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종 확인을 얘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충분히 해서 조사는 충분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만들어보자. 아마 여기에 만들어줄 것 같은데 어디에다 만들지는 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리서치를 똑같이 얘가 진행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리서치가 완성된 다음에 슬라이드는 어디에 만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커버는 아까 전에 제가 따로 만들으라 그랬는데 얘도 커버를 만들지도 한번 볼게요. 아마도 여기 있기 때문에 커버를 아마 만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조사는 조금 더 폭넓게 진행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쵸? 2025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모습도 보이죠? 기존 슬라이드의 디자인 시스템을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걸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머지 슬라이드도 확인하겠다. 다 확인하고 있죠? 똑같은데 과연 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얘는 여기를 수정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쵸? 커버부터 수정을 하기 시작하네요. 재밌죠? 여기 이게 없었으니까 이걸 추가를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고요. 그쵸? 왜 오퍼스가 더 잘해줄까요? 코덱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걸 그랬네. 그리고 얘가 이거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이 템플릿이 똑같은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템플릿도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고 만들으라고 했어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점과 도입 시 체크 이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서 만든 이 문서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보이네요. 다 이제 수정을 아마 진행을 해줄 것 같고요. 그쵸? 제 생각에 슬라이드를 다양한 그 발표 타입에 따라서 5개에서 6개 정도 준비해달라고 했으면 좀 더 잘해줬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이 문서를 이용해서 이 문서를 그대로 이용해서 슬라이드 발표에 따른 발표 상황에 따른 슬라이드 타입이 있을 텐데 타입 커버 포함을 만들어서 샘플로 보여줄래? 따로 또 시키겠습니다. 얘는 얘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리프라는 녀석이 대답을 합니다. 얘는 지금 헥스죠. 우리 헥스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했고 이 녀석이 슬라이드를 헥스는 업데이트를 다 했다라고 하네요. 그쵸? 여기 아래에 이 알림창 뜨는 것도 되게 특이점입니다. 6개의 슬라이드 프레임을 한 번에 생성하겠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퍼스가 이렇게 각각의 슬라이드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오퍼스는 특이하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하는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버 디자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죠? 샘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커버를 만들어줬고요. 잘 만들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디바이더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뭔지 또 볼게요. 왼쪽에 큰 섹션 번호를 넣어주고 오른쪽에 제목과 설명. 왜 얘가 더 잘해주는 걸까요?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코덱스가. 어쨌든 헥스는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쵸? 컨텐츠와 비주얼. 요런 타입으로 또 하나 만들어준다. 그쵸? 오른쪽에 또 이렇게 추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4는 데이터와 스탯 슬라이드. 그러니까 데이터와 스탯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것도 지표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겠죠?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그죠? 훨씬 얘가 낫네요. 앞으로 제가 코덱스를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쿼트 슬라이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쿼트는 이제 명언이죠? 이런 식으로 아마 마무리쯤에 나올 그런 슬라이드의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로징, 여기가 마무리군요. 저는 이게 마무리로 보였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클로징까지 해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샘플을 그대로 활용해서 2025년 AI 도구 탑 10을
발표하는 슬라이드를 지금 만들어 보자. 필요하면 조사해서 만들어. 그리고 슬라이드 샘플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구도를 활용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수함을 한번 써볼까요? 이 군단 모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명령 한 번에 몇 개의 이 아까 전에 그 애니메이션 때 커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몇 개를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3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녀석이 동작을 하겠죠? 그걸 기대를 하고 시키는 겁니다. 이 3개의 녀석이 어떻게 협업을 할까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왕 이렇게까지 에너지 들여서 영상 만드는 거 다 해보죠. 이제 리프라는 녀석이 들어왔고요.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작업하고 있죠? 플레이스 홀더를 여기다 만들고 리프가 작업을 시작을 먼저 하는군요. 쭉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이전트 분배를 얘가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방식이네요. 세 파트로 분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1한테는 슬라이드 1, 4를 맡기고 2한테는 슬라이드 5, 7을 맡기고 이번 세션,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8번에서 10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주인 이 리프라는 녀석이 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업무를 지금 적당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에이전트들을 이제 동작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눠서 이제 작업이 아마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노바라는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4개의 슬라이드를 하겠다. 그래서 노바가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동작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리프, 노바. 지금 노바가 하고 있죠? 코스모도 들어왔습니다. 노바는 약속했던 대로 1번, 4번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도 이제 시작을 하겠죠? 나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쭉 들어와서 지금 코스모 5번부터 난 작업하겠다 해서 작업을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단 모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3개를 군단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막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AI 시대를 관통하는 이 키워드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을 이 위프가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문서를 약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를 지배한 3가지 AI를 이제 노바 이 녀석은 3가지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네요. 그쵸? 저는 탑10을 하자고 했지만 오프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준 것 같아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건 약간 불만입니다. 발표자가 되게 크게 읽어줘야겠네요. 그리고 카테고리별 AI 지형도라고 해서 이제 AI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화형이냐, 검색 리서치냐, 코딩이냐, 크리에이티브냐. 그래서 이 2025년에 유행했던 그 AI 도구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쿼트도 아주 멋있게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로페서 교수님의 이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활용한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을 대체한다. 이것도 제가 믿는 말입니다. 이 관통하는 키워드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냥 냅두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보는 AI 2025년 2025년을 이렇게 해준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클로징 AI는 도구다. 어떻게 쓰느냐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0장이 나왔습니다. 다 나은지 셀프 점검을 하는 모습도 되게 이상적이고요. 얼마나 사용했나 볼까요? 구독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6% 정도 썼습니다. 초기화가 언제 됐나요? 1시간쯤 됐죠? 그러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6% 정도 썼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6% 썼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연습했던 그 3번, 4번의 작업도 포함해서 말이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빛나는 도구들 퍼플렉시티, GitHub 코파일럿, 커서 이렇게 해서 2개 랭크 4, 6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도구들 미드저니, 클릭 뭐 이렇게 나왔던 거네요. 노트북 LM 2025년 당시에는 노트북 LM이 약간 새로운 물결 느낌이었죠. 지금은 대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했고 창의적인 구도도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아마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좀 더 노력해볼까? 여기만 이 3명한테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이 3명이 이 하나 안에서 어떻게 작업할까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라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리프가 일단 주인이니까 내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노바와 코스모를 부르겠죠? 보겠습니다. 테이크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워드 클라우드의 느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크 배경 위에 다양한 크기, 색상, 각도의 키워드가 자유롭게 흩뿌려진 방식으로 다시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훨씬 낫죠 이게? 리프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가 약간 오밀조밀 모여있지 않아서 조금 거시기하긴 하네요. 더 많은 키워드와 장식 요소. 어허라, 장식 요소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쵸? 왔다 갔다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조 키워드 추가를 아마 해주는 것 같고요. 에이전틱. 그 다음에 크기, 중요도, 색상, 카테고리, 투명도, 성숙도. 그래서
스크린샷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가시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슬라이드 작업만 오퍼스랑만 한 2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여기 문서, 그 디자인 가이드 문서 만들기부터 해가지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걸 내보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보내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PDF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10 레이어를 여기다 PDF로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드래그 싹 하셔가지고, 익스포트 레이어 10개를 우리가 PDF로 이렇게 딸깍 누르시면 10개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신기하죠? 여기다가 저는 내보내겠습니다. 저장을 좀 해야 되니까 적절한 위치를 좀 골라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위치에 PDF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녀석이 슬라이드로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하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슬라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너무 길어졌고요. 긴 영상이라서 두 개로 쪼개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도 이렇게 유용한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쉬다 왔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영상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여러분 많이 써보세요. 제 생각에 이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